이거는 혹시 제가 서울에서 발표했던 거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때 얘기했던 건데, 제가 당연히 요 그림, 그러니까 감마가 커지면 커질수록 짜잘한 커뮤니티를 찾게 되고 커뮤니티 개수는 줄어든다라는 픽처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 일하고 계신 아마 곧 미국으로 포닥으로 떠나시는데 정원희 박사님께서 1년 전쯤에 이런 결과를 저한테 보여줬어요. 교수님 신기한 결과를 찾았습니다라고 하면서 감마가 커질수록 커뮤니티 개수 늘어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특정한 네트워크, 이거는 이제 공동연구 네트워크인데 감마를 스캔하면서 봤는데 커뮤니티가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런 걸 처음 봐가지고 그리고 왼쪽 같은 그림이면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점점 쪼개지면서 많은 걸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발표할 때도 언급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믿을 수가 없어서 제가 한번 또 돌려봤습니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님의 결과를 의심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게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게 이제 여기 논문. 아카이브 논문은 연도랑 월로 돼 있거든요. 2024년 9월. 그러니까 진짜 저희가 논문으로 완성한 지도 얼마 안 된 연구예요. 논문 직접 보여드리면 2024년 9월 30일이죠. 이번 학기에 아카이브에 올린 겁니다. 이 아카이브란 사이트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직 심사 완료해서 저널 출판까지는 안 됐어요. 약간은 우리가 이런 연구를 먼저 했다 찜 해놓은 느낌으로 이제 올려놓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보셔도 되는데 연구 발표 그대로 가져오면 수업 시간에 괜히 너무 많은 걸 차지하는 것 같아서 핵심 결과만 보여드리면 이게 무슨 일이 왜 일어나냐라고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봤던 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커뮤니티 중에서 제일 큰 커뮤니티의 크기를 트래킹을 했고요. 두 번째로 큰 커뮤니티의 크기를 트래킹을 했어요. 근데 제일 큰 커뮤니티는 그냥 쭉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단조 감소를 해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림이랑 맞습니다. 점점 쪼개진다는 거. 근데 보면 여기서 두 번째 커뮤니티가 갑자기 이렇게 커집니다. 두 번째 커뮤니티 처음엔 당연히 없죠. 커뮤니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렇게 커지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그거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제일 큰 커뮤니티는 실제로 계속 쪼개집니다. 그런데 커뮤니티 개수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다시 늘어납니다. 요거를 통합하는 방법은 여기서 뭐 자세한 얘기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요거를 통합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런 얘기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앞에 두 개는 알려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잘 보시면 처음에 하나의 커뮤니티가 있었다가 여기 개수가 늘어나는 부분 뭐냐면 여기서 큰 커뮤니티에서 조금씩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커뮤니티가 갑자기 성장하는데 이때 얘가 다른 커뮤니티를 먹어버리면서 성장합니다. 그러면은 큰 커뮤니티는 계속 쪼개지는데 얘가 주변 커뮤니티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개수는 잠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이거 리포팅한 게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논문으로 발표를 해서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커뮤니티들 사이의 네트워크라고 해서 뭐 슈퍼노드 간의 네트워크다. 근데 뭐 스타 구조니까 뭐 슈퍼스타다 이런 식으로 김태 교수님께서 이제 이름을 재밌게 붙이셨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발표를 했고요. 실제로 뭐 이런 그림인데 정원희 박사님이 만드신 제일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의 커뮤니티이기 고 생각하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루방 같은 걸로 텍스트를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여기서 C6랑 C7이라고 되어 있는 요 두 개가 하나로 붙어 있고 나머지는 다 짜잘한 커뮤니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커뮤니티를 찾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찾게 됩니다. 감마를 높이면은 높였죠. 0.2에서 0.26으로 늘어났으니까. 감마를 높이면 요 큰 게 쫙 쪼개집니다. 그러면 가운데 여기서는 커뮤니티 개수가 늘어나는데 얘가 쪼개지면서 주변 거를 흡수해버려서 이제 커뮤니티가 두 개가 돼버려요.
개수로 치면 7개에서 2개로 줄어든 거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걸 저희 생각으로는 저희가 처음으로 발견해서 발표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심사단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심사 중입니다. 이 논문은. 실제로 멤버십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런 걸 좀 보기도 했었고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델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이게 저게 실제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이런 간단한 모델 시스템에서도 이게 나오는지를 확인했더니 실제로 이렇게 만들었더니 확인되더라 뭐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펜딕스라고 제가 쓰긴 했어요. 근데 뭐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광고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런 네트워크가 있다고 칩시다. 이것도 그 공동연구하시는 김희태 교수님이란 분이 생각해 내시는 건데 이런 네트워크 구조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커뮤니티를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찾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뭐 루방에서 약간 스포일을 하긴 했지만 이게 정답이구나 하고 이제 논문을 씁니다. 물론 실제 이 네트워크로 논문 쓸 수 없겠지만 가상의 상황에서. 근데 혹시나 하고 다시 돌려봅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왔다 저런 결과가 나왔다가 이렇게 10번 돌렸을 때 비슷한 결과도 있고 다른 결과도 있을 겁니다.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여기 따옴표로 한 게 커뮤니티 구조, 더 커뮤니티 스트럭처 정관사 써서 딱 정답이 하나라고 가정하고 딱 그 커뮤니티 구조를 찾으라고 했는데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걸 수 있어요. 사실은 통계물리 용어를 빌리자면 이 커뮤니티 스트럭처의 앙상블, 그러니까 집합을 찾아야 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커뮤니티 찾는 알고리즘이 소위 스토캐스틱, 확률적인 부분이 개입되기 때문에 매번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커뮤니티 구조를 찾고 싶은데 결과가 매번 달라진다. 이걸 영어로 하면 이제 인컨시스턴트하다. 별로 그렇게 일관적이지 않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 흔히 생각하기로 이거 결과가 매번 달라지니까 안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 다시 많은 주목을 받은 이 비유를 하자면 뭐 물이 반 차이냐 반 비어 있냐 이런 느낌으로 이게 나쁜 것이기만 한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10번 매번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뭐를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이거 잘 보시면 10번 달라질 수 있는 결과지만 어떤 것들은 계속 똑같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매번 똑같이 나오죠. 약간 뭐 비유하자면 우리나라도 그런 뭐 지역마다 그런 경향이 있지만 미국 선거도 얼마 전에 있었지만 이제 특히 미국처럼 신기하게 대통령 뽑는 나라에서는 소위 스윙 스테이트라 부리는 거 말고는 다 정해져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매번 확고한 것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10번 다른 결과가 나온 게 여기 있는 모든 노드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노드들은 항상 비슷하게 커뮤니티에 속합니다. 문제는 가운데 요 3개 노드들입니다. 얘가 어떨 때는 왼쪽에 붙었다가 어떨 때는 오른쪽에 붙었다 하면서 이 결과를 다르게 만들고 있어요. 즉 매번 다른 결과를 준다는 거 오히려 역이용해가지고 요 노드 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특성을 가진 것들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걸 처음으로 생각했던 거고요. 처음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이걸 전면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려고 했던 건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매트릭스, 이 행렬은 뭐냐 하면 얘가 다른 것들이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항상 같이 다니는지 아니면 어떨 때는 같이 왔다가 어떨 때는 따로 가고 그 경향을 본 겁니다. 이 세 개가 다른 걸 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량화해서 보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이거를 컴패니언십 인컨시스턴시 이게 얼마나 일관적이지 않게 커뮤니티에 나오는지 그걸 본 거라서 예상했던 대로
왼쪽이랑 오른쪽에 이 확고한 집단은 언제나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인컨시스턴시가 낮습니다. 또는 컨시스턴시가 높습니다. 근데 가운데 세 개가 이렇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펑셔널 플렉서빌리티. 그러니까 뭐 나쁘게 말하면은 너무 줏대가 없는 거고, 좋게 말하면 플렉서블한 거죠. 또는 뭐 만약에 예를 들어 생물체 네트워크에서 저런 게 있다면 여러 군데 붙으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보면은 이거 여러분이 이미 배운 거랑 너무 비슷하게 가지 않냐? 이걸 굳이 생각할 필요가 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요 구조가 여러분이 비트윈리스 생각할 때 가운데 게 비트윈리스가 높을 거니까 어차피 뭐 비트윈리스로 계산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래서 제 공동 연구자이신 김희태 교수님이 이 예시를 진짜 잘 제시한 게, 이거 비트윈리스 재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운데 것만 비트윈리스가 높아요. 왜냐하면 뭐 짐작하시겠지만 비트윈리스는 최단 경로에 대한 겁니다. 최단 경로는 항상 여기를 통과하게 될 거기 때문에 위쪽은 비트윈리스가 안 높아요. 근데 커뮤니티 입장에서 위쪽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 저희 매저랑은 다른, 그러니까 비트윈리스가 저희 매저랑 확실히 다르다는 예를 찾은 거고요. 여러분들 연구할 때 이런 예시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좀 우리 방법론에 의미가 있다는 걸 이제 악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해봤더니, 그러니까 저희가 의도적으로 몇 개는 커뮤니티를 확고하게 만들고 몇 개는 의도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더니 실제로 잘 찾는다라는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가라데 클럽을 해봐야죠. 그래서 가라데 클럽을 해봤더니 중간에 묘하게 가라데 클럽이 확고한 커뮤니티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왔다 갔다 하는데 친구는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아웃사이더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집단에도 속하지 못하는데 친구는 별로 없는 이런 케이스를 저렇게 불렀는데, 이 왜 이 말을 굳이 썼냐, 어떤 예시가 있냐면, 제가 아까 약간 미리 말씀드린 게, 이 스타워즈에 나오는, 참고로 그림 그리고 이런 건 저는 소질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공동연구자 김희태 교수님이 다 만드셨는데, 이 스타워즈에 나오는 캐릭터 네트워크를 보면은 요 시리즈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이게 뭐 제국군이 있고 저항군이 있고 막 제다이 기사들이 있고 막 그런 식의 그걸 알 텐데, 이게 여기 요런, 특히 요런 스타워즈나 아니면 다른 소설이나 그런 데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주인공 역할을 하는 사람은 대체로 인컨시스턴시가 높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인공들은 정의상,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의 그런 픽션들의 대부분이 주인공의 시점을 따라가기 때문에 주인공은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트워크는 스타워즈에서 같은 장면에 등장한 사람끼리 연결시킨 건데, 주인공은 당연히 여기 갔다가 저 사우로도 갔다가 여기 뭐 화이하러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공, 요 시리즈 전체의 주인공이 루크 스카이워커, 시리즈 전체의 주인공이 루크 스카이워커가 인컨시스턴시가 되게 높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루크 스카이워커를 아웃사이더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친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친구는 많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멀티플레이어라고 불렀습니다. 뭐 디그리랑 이거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봤었고, 저희가 다양한 다른 네트워크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지나갔는데, 2019년도에 제가 김희태 교수님이랑 처음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후속 연구로서 이거를 노드 레벨이 아니라 저 네트워크 전체에서의 인컨시스턴시, 그러니까 커뮤니티 구조 자체에 대한 인컨시스턴시로 정량화를 한 게 있어서, 이거는 설명을 생략하고,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의도적으로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왼쪽에 있는 거는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조그만 커뮤니티 3개를 이루어진 이런 네트워크를 만든 거고요. 오른쪽은 소위 하이라키컬한 구조. 그러니까 요런 거 3개를 다시 3개를 모아서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 왼쪽은 당연히 요 세 개의 커뮤니티가 정답이 되는 거고 오른쪽은 이거는 레졸루션에 따라서 아까 말한 해상도에 따라서 커뮤니티를 3개라고 할 수도 있고 9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런 멀티레벨, 2레벨의 결과가 나오냐 봤더니 저 인컨시스턴시 메저로 봤더니 왼쪽은 확실히 하나의 이렇게 로컬 미니멈 하나에서만 컨시스턴시가 낮아진 걸 보였는데 오른쪽은 지금 여기서도 보이고 여기서도 보이죠. 그래서 보면 실제로 3개짜리에서도 한번 찾고 9개짜리에서 한번 찾은 거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다른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많이 해봤고 이 칠레 파워 그리드 이거 김희태 교수님이 이제 전력망 쪽 하시고 칠레에서도 좀 한때 교수 생활 하셨기 때문에 여기 익숙한데 신기할 정도로 칠레 파워 그리드도 이런 구조를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몇 개 이제 정해진 몇 개가 여기가 진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회색으로 표시한 게 여기가 인컨시스턴시가 국소적으로 낮아지는 부분 그런 얘기입니다. 인컨시스턴시가 낮다는 건 컨시스턴트하다는 거니까 거기가 좀 더 믿을 만한 커뮤니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게 값만 바꿔가면서 쭉 봤을 때 인컨시스턴시가 낮아지는 이 로컬하게 이렇게 낮아진 이 부분을 트래킹을 하면 거기가 진짜 커뮤니티 구조일 거다라고 제안하는 논문을 후속 논문으로서 발표한 게 2021년도에 발표한 이 논문입니다.